22살 취준생이 라면 한 그릇으로 캄보디아를 바꾼 실화. 혹시 라면 끓이는 게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라면만큼은 정말 자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라면으로 장사나 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 농담이 현실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민재입니다. 대한민국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서 태어난 평범한 청년입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정말 아무것도 특별할 게 없던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그 라면 한 그릇, 어쩌면 제 인생을 바꿔놓은 가장 위대한 음식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라면 한 봉지로 한 마을을 감동시키고 결국 제 인생까지 완전히 바꿔놓은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요리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라면 끓이기에만 소질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맞벌이 부모님 대신 동생 민수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때 처음 라면을 끓여봤는데 동생이 형, 이거 정말 맛있다고 외쳤던 순간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그 후로 라면은 제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감기 걸린 친구들에게 라면을 끓여줬고 고등학교 때는 야자 시간에 몰래 끓인 라면을 친구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기숙사에서 라면 끓이는 솜씨로 유명해져서 별명이 라면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재능이 언젠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2018년 봄, 22살의 저는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을 마치고 자퇴원서를 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공부에 흥미가 없었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작은 철물점이 대형마트 때문에 문을 닫게 되면서 가정 경제가 급격히 나빠졌거든요. 민재야,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아버지가 소주를 드시며 하신 그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편의점 알바, 그 다음엔 치킨집 배달, 마지막엔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대한플라스틱이라는 작은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했습니다. 대한플라스틱에서의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오후 6시 출근해서 새벽 2시까지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기계를 돌리고 불량품을 골라내고 포장하는 일. 하루 8시간 일하고 5만 5천 원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은 대부분 40대에서 50대 아저씨들이었어요. 이철수 반장님은 가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재야, 너는 젊은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꿈은 있냐? 그때마다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꿈이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정말 몰랐거든요. 새벽 2시에 퇴근해서 십정동 원룸에 들어가면 항상 똑같은 고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뭐지? 도대체 뭐 하면서 살아야 하지? 그때 제 유일한 취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라면 끓이기. 어릴 때부터 라면만은 정말 잘 끓였어요. 제 비법은 이랬습니다. 물 550ml에 면을 넣고 정확히 4분 30초 끓이기. 스프는 절반만 넣고 대파 반 뿌리와 계란 하나는 꼭 넣기. 김치는 조금 시큼한 것을 송송 썰어 넣으면 국물이 깔끔해짐. 마지막에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리면 고소한 맛이 배가 됨. 공장 휴게실에서 야식으로 라면을 끓여줄 때마다 동료들이 감탄했습니다. 야, 민재야. 넌 진짜 라면 하나는 끝내주게 끓인다. 그걸로 장사해라. 이철수 반장님이 항상 하시던 말이었어요. 근데 진짜로 라면 끓이는 걸로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요리 쪽으로 배워볼 생각 없냐? 그 한마디가 제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2018년 12월 23일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보다가 우연히 캄보디아의 한 시골 마을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클릭했습니다. 제목은 메콩강 너머 잊혀진 마을이었어요. 30분짜리 영상이었는데 저는 그 영상을 3번 연속으로 봤습니다. 맨발로 흙길을 걷는 아이들, 찬물에 손을 씻고 밥 대신 삶은 바나나와 생선 한 토막으로 한 끼를 때우는 가족들. 전기도 없어서 해가 지면 촛불 하나로 하루를 마감하는 그 모습들. 특히 한 장면이 저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동생에게 밥을 먹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그 밥이라는 게 찬물에 쌀 몇 알 우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언니는 자신은 거의 먹지 않고 동생 입에만 떠넣어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어릴 때 동생에게 라면을 끓여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라면 한 그릇이 저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가 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본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출근하면서도, 일하면서도, 퇴근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내가 캄보디아에 가서 아이들에게 라면을 끓여줄 수 있을까? 처음엔 정말 무모한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해외여행도 가본 적 없는 제가 무슨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 생각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2019년 1월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8개월 동안 모은 적금 280만 원을 해약했습니다. 어머니는 크게 반대하셨어요. 민재야, 그 돈으로 자격증이라도 따거나 기술을 배워. 무슨 캄보디아까지 가서 봉사를 한다고? 엄마, 저 정말 이 일 해보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라면 끓이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엄마도 제가 끓인 라면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맛있는 라면으로 굶주린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결국 어머니는 제 뜻을 꺾지 못하셨습니다. 공장 알바를 하면서 추가로 120만 원을 더 모았습니다. 주말에는 치킨집에서 배달 알바를 하고 평일 새벽엔 신문 배달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400만 원으로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한국 라면 100박스, 신라면 50박스, 너구리 30박스, 진라면 20박스로 180만 원. 캠핑용 조리도구 버너, 냄비, 젓가락, 그릇 등으로 80만 원. 항공료 65만 원. 현지 체류비 75만 원. 다음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영어를 정말 못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영어는 항상 빵점이었어요. 하지만 구글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서 캄보디아의 NGO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캄보디아 봉사활동을 검색해서 찾은 깜퐁짬 지역의 작은 NGO 메콩 희망센터에 서툰 영어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Hello. My name is Ri Minje from South Korea. I am 22 years old. I want to cook ramen, Korean noodle for children in your village. I can cook very delicious ramen. Can I visit your village? I will bring ramen and cooking tools. I don't want any money. I just want to help children. Please reply me. Thank you. 이 메일을 쓰는데 구글 번역기를 수십 번 돌려가며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3일을 기다렸습니다. 2019년 5월 15일 오전 10시 23분. 메일함에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Dear 민재, thank you for your email. We are very touched by your kind heart. Our village children really need help, and we would be honored to have you visit us. My name is Sarah Kim, and I am the director of Mekong Hope Center. I am Korean American, so please feel free to write to me in Korean. We welcome you to our village. Our children are waiting for you. Best regards, Sarah Kim. 그 메일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울었습니다. 세상에 센터장이 한국계 미국인이라니.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바로 한국어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세라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답장을 받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라면 끓이는 것뿐이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쯤 방문이 가능할까요? 세라 김 선생님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을 이름은 스바이리엥 마을. 위치는 깜퐁짬 지역. 아이들 수는 23명, 5세에서 15세까지. 방문 기간은 2019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 세라 선생님이 보내주신 마을 사진을 보니 정말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초가집들이 대부분이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집도 많았어요. 출발 전 마지막 주에는 공장 동료들이 저를 위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이철수 반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재야, 너 같은 놈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근데 정말 대단하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
2019년 7월 15일 오전 11시 20분 인천공항을 떠났습니다. 프놈펜 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 오후 2시 30분. 세라김 선생님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민재 씨 정말 오셨네요. 환영해요. 세라 선생님은 40대 중반의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다가 10년 전부터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공항에서 4시간을 더 달려 도착한 깜퐁짬 지역의 스바이리엥 마을. 첫 인상은 충격이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난했어요. 길은 온통 흙길이고 집들은 대부분 나무와 양철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집은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마을 커뮤니티 센터 앞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23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 정말 다양한 나이의 아이들이었어요. 5살짜리 꼬마부터 15살 정도의 큰 아이까지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 룬 소파 씨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청년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주러 왔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 음식을 먹어보는 건 처음이 될 거예요. 아이들은 제가 가져온 라면 상자들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 아이가 크메르어로 물었고 세라 선생님이 통역해 주셨어요. 한국 음식이야. 이 오빠가 너희들을 위해 직접 만들어줄 거야. 첫날 저녁 드디어 라면을 끓일 시간이 왔습니다. 마을 커뮤니티 센터 마당에 휴대용 가스버너를 놓고 큰 냄비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23명이 제 주변을 둘러싸고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 이제 면을 넣을게요. 한국에서 하던 방식대로 신라면을 끓였습니다. 면 4봉지, 물 2.2리터, 스프 4봉지 모두 넣고 4분 30초 끓이기. 국물 맛을 보니 완벽했습니다. 한국에서 끓이던 그 맛 그대로였어요. 자, 다 됐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이들에게 그릇에 담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숟가락을 뜬 아이가 으악 하며 혀를 내밀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도 세 번째 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매워서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몇몇 아이들은 매운 걸 참고 먹으려고 했지만 결국 눈물을 흘리며 물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6개월 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이 첫날부터 실패로 돌아갔으니까요. 세라 선생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민재 씨, 실망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먹지도 못하는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그럼 내일은 덜 맵게 만들어 보면 되죠. 아이들도 민재 씨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아이들 기준으로 요리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는 라면만 끓여왔어요. 하지만 이곳 아이들은 매운 음식에 익숙하지 않았던 거죠. 다음날 아침 저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세라 선생님과 마을 어머니들에게 현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보통 뭘 먹나요? 쌀국수나 밥 그리고 생선 조금. 매운 건 잘 안 먹어요. 그럼 단맛이나 짠맛은 어떤가요? 짠맛은 괜찮아요. 단맛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물의 양을 1.5배로 늘리기. 더 연하게. 스프 양을 절반으로 줄이기. 덜 맵게. 설탕 조금 넣기 단맛 추가. 현지 채소 트라쿠언, 시금치와 비슷한 잎채소 추가. 그날 저녁 다시 라면을 끓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어제의 경험이 있으니까요. 가장 용감한 아이가 먼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맛있어요. 크메르어로 이거 맛있는데?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다른 아이들도 우르르 몰려와서 라면을 먹기 시작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거 뭐예요? 더 주세요. 아이들의 반응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7시면 아이들이 커뮤니티 센터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민재 선생님, 라면 주세요. 어느새 아이들이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세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였죠. 일주일이 지나자 아이들은 저를 미스터 라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스터 라면.
굿모닝. 매일 아침 아이들의 인사를 받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분띠 12세. 가장 조용하고 수줍은 아이. 항상 맨 마지막에 와서 라면을 먹음. 라면 봉지를 물로 깨끗이 씻어서 소중히 보관. 한국어 배우기를 가장 열심히 함. 마일인 10세. 동생들을 돌보는 맞이 역할. 처음엔 라면을 먹지 않고 동생들에게만 먹여줌.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몫을 아껴서 집에 가져가려던 것. 소피안 8세. 가장 활발하고 밝은 아이. 항상 웃고 있고 다른 아이들에게 장난치기 좋아함. 라면 먹은 후 항상 땡큐 미스터 라면 하며 인사. 이 아이들과 지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2주가 지나면서 마을에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라면을 먹으러 오기 위해서였죠. 그전엔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할 일이 없었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아침 7시면 씻고 옷을 정리해서 센터로 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머니들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민재 씨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아침을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이장 룬 소파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10살 마이린이 저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민재 선생님, 이거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어? 왜? 우리 엄마가 해주는 죽보다 더 맛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까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12살 분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마을에 처음으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멀리서 온 사람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3주째 되는 날 마을 이장 룬소파 씨가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재, 당신이 우리 마을의 마음을 데워주었소.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고 하루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울컥했습니다. 마을 할머니들도 하나둘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야, 우리 손자가 요즘 아침마다 일어나서 라면 먹으러 가야 해. 라고 한다. 그 모습을 보니 할머니 마음이 너무 기뻐. 한 할머니는 제게 손수 만든 크메르 전통 팔찌를 선물해 주시기도 했어요. 이걸 차고 있으면 우리 마을을 잊지 않을 거야. 그 팔찌를 지금도 차고 있습니다. 라면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아침 식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더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라면을 함께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고 나이가 다른 아이들끼리도 더 잘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분띠 같은 내성적인 아이도 조금씩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한국어로 맛있다는 뭐라고 해요? 맛있어요. 맛있어. 민재 선생님 라면 맛있어. 그리고 놀라운 건 아이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한국 아이들도 라면을 먹어요? 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걸 그냥 한 달짜리 이벤트로 끝낼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변화로 만들어야겠다고요. 8월 15일 캄보디아에서의 한 달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가 되자 아이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언제까지 계세요? 곧 한국에 돌아가야 해. 그럼 라면은 누가 끓여줘요? 그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평소처럼 라면을 끓여주면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내일 아침 일찍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아이들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8살 소피안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그럼 다시 못 봐요? 아니야, 꼭 다시 올게. 약속해. 정말요? 정말이야. 하지만 사실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뚜렷한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마지막 날 저녁, 가장 조용했던 분띠가 제게 손수 쓴 편지를 건넸습니다. 편지지는 학습장을 뜯어낸 것이었고 연필로 삐뚤삐뚤하게 쓰여 있었어요. 민재 선생님께, 저는 분띠입니다. 선생님이 처음 우리 마을에 왔을 때 저는 많이 무서웠어요. 외국 사람을 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의 라면을 먹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세상이 넓다는 걸 알았어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라면을 끓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언젠가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자라서 라면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을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라면 맛도 잊지 않을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분띠 드림.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마지막 라면을 끓였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계란도 넣고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채소들도 다 넣어서 푸짐하게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라면을 먹는 모습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민재 선생님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 잊지 말아요. 꼭 다시 와요. 아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지만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원룸이었고, 여전히 취업 문제가 있었고, 여전히 미래가 막막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제게 목표가 생긴 거였어요. 다시 캄보디아에 가서 아이들을 도와야 한다. 캄보디아에서 찍은 사진들과 영상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라면 한 그릇의 기적, 캄보디아 봉사, 라면스쿨. 처음에는 팔로워가 10명도 안 되었지만 점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와, 이런 봉사활동도 있구나. 라면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신기하다. 감동적이다. 응원한다. 댓글들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목표가 명확했어요. 6개월 안에 500만 원을 모아서 캄보디아에 다시 가는 것. 이철수 반장님이 놀라워하셨어요. 민재야, 너 완전히 달라졌다. 눈빛이 다르네. 뭔가 확실한 목표가 생긴 것 같아. 네, 제가 해야 할 일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라면만 끓여주는 게 아니라 더 체계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계획. 아이들이 직접 라면을 끓일 수 있도록 가르치기. 기본적인 위생 교육. 한국어 기초 교육. 지속 가능한 급식 시스템 구축. 2019년 11월 인스타그램을 보고 연락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미영 씨였어요. 민재 씨, 인스타그램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후원은 라면 20박스 정도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첫 번째 후원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1월 6개월 동안 모은 480만 원으로 더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피트 중고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간단한 교실로 개조하는 것이었어요. 조리 공간으로 가스레인지 2구, 싱크대, 조리대. 교육 공간으로 책상 6개, 의자 12개, 화이트보드. 저장 공간으로 라면과 조리도구 보관함. 이름을 코리안 라면 스쿨이라고 정했습니다. 2020년 2월 컨테이너를 캄보디아로 보내고 다시 출국하려던 순간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국경이 폐쇄되고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어요. 이번엔 정말 끝났다. 하지만 세라김 선생님이 현지에서 컨테이너 설치를 도와주셨고 영상통화로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민재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화면 속 아이들을 보니 더 컸고 더 밝아 보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갈 수는 없었지만 온라인으로 아이들과의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화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진행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SNS 활동에 더 집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라면으로 세상을 바꾸는 남자를 개설하고 캄보디아에서의 경험과 앞으로의 계획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어요. 첫 번째 영상 라면 한 그릇이 바꾼 마을의 기적은 조회수 15만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8월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농심 마케팅 팀에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민재 씨 유튜브 영상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저희가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정말요? 라면 100박스 정도 후원 가능할까요? 그리고 혹시 저희 홍보에도 도움 주실 수 있나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농심 후원 소식이 알려지자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 있었어요. 강남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수진 셰프였습니다. 민재 씨, 제가 요리 전문가로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휴가를 내고 캄보디아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요리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네, 제 요리 실력으로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요. 2021년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진 틈을 타서 드디어 다시 캄보디아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김수진 셰프와 농심에서 파견한 직원 1명, 총 3명이 함께 했습니다. 1년 반 만에 다시 만난 아이들은 정말 많이 컸었습니다. 민재 선생님, 분띠는 키도 훨씬 커 있었고 마이리는 더 의젓해 보였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라면을 끓여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라면을 끓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물을 끓이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해요. 면을 넣을 때는 젓가락으로 살살 저어주세요. 스프는 조금씩 넣으면서 맛을 봐요. 12살이던 분띠가 이제 14살이 되어서 가장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선생님, 맛있다는 한국말로 뭐예요? 맛있어요. 맛있어. 민재 선생님, 라면 맛있어. 김수진 셰프는 아이들에게 더 다양한 요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면에 현지 채소를 넣는 방법, 계란을 예쁘게 올리는 방법, 간단한 반찬 만드는 방법 등등. 라면은 이제 단지 끼니가 아니라 배움의 매개가 되었고 문화 교류의 창이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한국에서 더 큰 관심이 일어났습니다. MBC 다큐멘터리 팀의 김정민 PD가 연락을 줬습니다. 민재 씨, 유튜브에서 라면 스쿨 이야기를 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혹시 취재가 가능할까요? 그해 5월 취재팀이 캄보디아까지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8월에 방송된 라면 한 그릇의 기적은 시청률 11.2%를 기록했고 유튜브에서는 조회수 385만 회를 넘겼습니다. 그때부터 마을엔 진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의 후원금이 모였고 태양광 발전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정수 시스템과 중고 냉장고 3대가 도입됐고 아이들이 직접 채소를 기를 수 있는 작은 텃밭도 만들어졌습니다. 그해 겨울 아이들이 직접 기른 채소를 넣고 끓인 라면을 먹으며 저는 정말 울었습니다. 12살이었던 마이린이 이제 14살이 되어서 그때 한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건 단지 식량이 아니야. 이건 우리 마을의 자존심이야. 2021년 12월 제가 한국에 돌아가기 전날 밤 이제 14살이 된 분띠가 다시 편지를 건넸습니다. 민재 선생님께 2년 전에도 편지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14살이 되었고 한국어도 많이 늘었어요. 라면도 혼자서 끓일 수 있게 되었고요. 선생님이 저희에게 가르쳐 준 건 라면 끓이는 방법만이 아니었어요. 꿈을 갖는 방법이었어요. 저는 정말로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언젠가 저도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분띠 드림.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9월 분띠는 정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제문화교류학과에 입학한 겁니다. 그가 인천공항에서 저를 만나 처음 한 말. 선생님, 저 이제 진짜 한국 사람들에게 캄보디아 요리도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라면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지금도 편의점에서 라면을 볼 때마다 캄보디아의 그 아이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분띠 마이린, 그리고 매일 아침 7시를 같이 열었던 23명의 아이들. 그들에게 내가 끓인 건 결국 따뜻한 마음이었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4년 현재 스바이리엥 마을에는 제가 떠난 후에도 마을 청년 3명이 라면 스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후원받은 라면으로 주 3회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기초 한국어 수업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현재 서울 마포구에서 글로벌 푸드 트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라면과 캄보디아 쌀국수를 퓨전한 메뉴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어요. 한국은 위대합니다. 하지만 그 위대함은 기술이나 경제력보다 마음을 나눌 줄 아는 국민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짜 한국의 힘입니다. 작은 봉지 하나의 라면이 한 마을을 웃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다시 한국을 웃게 했습니다. 진심은 국경을 넘고 온기는 언어를 넘어섭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한 그릇의 온기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띠가 한국 외대 입학식 날 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한국에서 처음 먹은 라면이 신라면이었어요. 그 맛이 예전 그 맛이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